다음은 같은 TA 코리아에서 그 김태희 과장님께서 그 지속 가능한 고분자 재료의 공정 최적화 및 최종 제품 특성화에 대한 유변학 분석 사례로 해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TA 코리아 응용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 열 분석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저는 이제 유변학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 이 제품군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변학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뭔가 테스트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크게는 일단 저희가 패키징 재료들은 대부분 고분자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고분자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 재료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분자량이나 분자량 분포 또는 결정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공 조건에 대해서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플라스틱 공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 성형을 하시잖아요. 그럼 성형할 때는 결국에는 이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성형할 때 적당한 점도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 조건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정량화된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최종 제품에 대한 성능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 플라스틱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재생 가능한 재료들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전에 썼던 그 플라스틱 재료와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지, 똑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을 때 저희가 유변화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공정 단계별로 필요한 점도나 또는 공정 속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유변화 분석을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레오미터 종류라고 보통 이름을 부르고요. 이 레오미터는 회전형 레오미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회전형 레오미터에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유변학 분야라고 해서 이 분야는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흐름과 변형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얼마나 흐름성이 있는지, 얼마나 변형이 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변학 장비인 레오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값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비스코시티, 점도, 우리 보통 전단 점도라고 하죠. 그 점도 값하고 그 다음에 점탄성에 대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탄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제 끈적끈적하냐 또는 탄성이 있는 재료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재료별로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플라스틱들, 즉 폴리머를 가지고 이 유변학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자량이나 분자량 분포 또는 롱체인 브랜치 얼마나 가지가 쳐져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멜트 폴리머 상태에서 그 상태의 공정 단계에 우리의 제품이 점탄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 점도와 모듈러스 탄성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물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어주는 속도인 쉬어 레이트와 그 다음에 거기 샘플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힘, 그 다음에 샘플에 가해지는 변형 이런 관계들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보통은 플레이트 판 사이에 샘플들을 녹여서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샘플을 돌리면서 또는 비비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성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보통 폴리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펠릿 형태나 아니면 파우더, 플레이크 형태로 보통 존재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가공할 때 활용을 할 텐데요. 이 재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유변화 분석을 할 때 이대로 제품을 받아서 내가 가공에 활용되는 온도까지 올려놓고 그때 점탄성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트리밍을 통해서
저희 요 플레이트 판 사이에 샘플 얹어놓고, 이 빨간색이 샘플인데요. 샘플 얹어놓고 이제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자리를 좀 긁게 됩니다. 근데 수동으로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 그거 외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동으로 이렇게 트리밍하는 과정들이 조금 번거롭다 보니 오토메이션, 약간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공 온도까지 올라가 있는 샘플을 플레이트 판사에 껴놓고요. 파란색이 샘플이죠. 그 다음에 이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가장자리에 걸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줘서 예쁜 실린더 모양으로 만들어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트림 액세서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쓰시게 되면 조금 더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샘플 로딩까지 다 마쳤으면 실질적으로 이 점탄성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 점탄성 실험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을 좌우로 왔다 갔다 비비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비비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제가 가해주는 변형인 비비는 현상을 이렇게 사인 파형으로 나타내고요. 그거에 따라서 힘이 딸려오게 됩니다. 비비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샘플들은 이 변형 준 것만큼 똑같이 힘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변형 줬지만 힘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탄성 물성들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재료가 더 끈끈한지, 어떤 게 더 잘 흐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측정 분석 접근하실 때 가장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 규격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레오미터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 ASTM으로 규정이 있어요. D4440이라고 하는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프리퀀시 변화를 주면서 스토리지 에너지 저장 성분, 로스 모듈러스, 에너지 손실 성분이라고 하는 이런 점탄성 물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공에 대해서 이런 점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건데, 이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는 시어 레이트가 제로에 가까울 때, 즉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울 때의 점도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점도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분자량에 대해서 줄 세우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가 높은 거는 분자량이 높고, 이게 낮으면 분자량도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성 구하는 게 한 가지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꼬일 수 있는 분자량 이상의 어떤 고분자들을 가지고 측정했을 때 시어레이트 속도에 따라서 속도를 점점 올렸을 때 이 고분자 재료가 어느 순간에는 이 속도 빨라지는 거에 따라서 물성이 쭉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떨어지는 현상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분자량 분포가 좁은 것들, 좁은 것들, 죄송해요. 그 다음에 분자량 분포가 좀 넓은 것들은 완만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이해하기 쉬운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분자량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분포가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어 레이트에 따라서 만약에 물성 측정을 한다고 하면 분자량 작은 것들은 아무래도 힘이 적게 걸리니까 금방 점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분자량이 큰 것들은 조금 더 버티다가 점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런 유변학 분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오실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갖고 있었던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해서 사용한 제품 간에 어떤 물성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유변화 분석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 구할 때는 뭐 GPC나 이런 장비들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그 유변화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이제 계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쉬어 레이트에 따라서 결국에 점도 변화들을 관찰을 할 텐데요. 이 쉬어 레이트, 저어주는 속도에 따라서 비교하는 이유는 공정마다 가해지는 전단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블로우 몰딩을 하고 있는지 익스트루전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해지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때 필요한 점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쉬어 레이트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야 그때 해당되는 적정 범위의 점도를 평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쉬어 레이트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측정을 하다 보면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천천히 돌릴 때는 상관없는데 빨리 돌리게 되면 샘플들이 바깥쪽으로 좀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측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럼 그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보셨던 비비면서 하는 실험, 오실레이션 실험을 하시면 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좀 피한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콕스머츠라고 하는 변환식을 이용해서 이 쉬어 레이트 높은 구간까지를 예측해서 측정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를 대략적인 범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가져온 건 PET를 가져왔는데 배치가 서로 다른 리사이클드 PET 4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 2, 3, 4 숫자를 붙여놨고요. 그래서 어디서 제공했는지 이런 거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결국 PET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리사이클링 하기에 굉장히 이제 수월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PET 리사이클링된 버전을 가지고 이제 버트를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례로 이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PET 공정 관련해서 리사이클 되어 있는 이 PET가 과연 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결과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장비는 일단 이 회전형 레오미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븐 안에다가 온도를 높여줘야 되니까 오븐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 오븐 시스템 안에다가 25mm짜리 직경의 평판 2개 사이에다가 샘플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럼 처음에 저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를 하려면, 비비는 실험을 하려면 샘플이 파괴되지 않은 선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앰플리튜드 수입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스트레인은 결국 비비는 진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진폭 값을 점점 늘리셨을 때 언젠가 재료가 파괴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파괴될 때까지 측정은 안 하고 이 파괴 안 되는 지점에서 비비면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공 온도인 280도까지 올려놓고 리사이클드 PET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대체로는 한 100% 좀 못 미쳐서 샘플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 할 때에는 좀 더 작은 범위 안에서 비비면서 우리가 측정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예비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 실험은 이렇게 합니다. 아까 진동수 변화하면서 ASTM 규정에 따르면 진동수 변화하면서 점탄성 물성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점탄성 물성을 봤을 때 지금 280도에서 찍은 리사이클드 PET 두 번째 배치의 제품을 찍었을 때는 전체 영역을 살펴보니 스토리지 로스 모듈러스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로스 모듈러스가 큽니다. 자, 그렇다는 건 에너지 저장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품은 리퀴드 라이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과 더불어서 계산이 되는 건 컴플렉스 비스코시티, 즉 점도 변화도 우리가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여기서 나온 점도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제로 시어 비스코시티를 측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자량에 대한 또는 분자량 분포에 대한 비교들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1, 2, 3, 4 배치들을 가지고 직접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1번 배치 같은 경우는 점도가 상당히 높지만 리사이클링을 꽤 많이 진행한 것들은 원래 물성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점도들이 좀 떨어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치는 점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3번, 4번 비교해 보니까 분자량 분포도 꽤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뭔가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이 분포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결정화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분포가 달라지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이 제품이 이 온도에서 가공 온도에서 안정적인지도 판단하셔야 되죠. 특히 PET 같은 경우에는 수분 드라잉을 충분히 안 하시면 서서히 경화가 조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시킨 PET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공을 한 후에 폴리머 제품은 물성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280도라고 하는 가공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에 대한 평가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온도가 어디에서 녹는지 확인하시려면 다른 열 분석 장비랑 겸해서 DSC를 활용하시면 어디서 녹는지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품마다 리사이클링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온도 범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도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도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배치를 조금 바꿔서 리사이클링 시킨 PET가 더 낮은 온도에서도 가공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온도를 낮춰도 물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 조건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 뭐 이제 제품 안에 어떤 무기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에 따라서도 함량에 따라서도 이 유변환 물성들과 그다음에 TGA 물성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로 우리가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인딩을 했을 때 효과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점도 수치 내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리그라인딩을 시킨 어떤 재사용 패키징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라인딩 하는 정도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더니 너무 그라인딩을 많이 했더니 점도가 기존의 제품보다 빨간색 제품보다 녹색처럼 물성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제품 가공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질문 사항은 제가 나중에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